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충성심인데요.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릴게요. 오늘 정치 시그널에도 출연을 했었던 이철우 경북지사가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선언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람을 쓸 때 충성심만 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뭐 한동훈 전 대표냐 정영식 재판관이냐 이렇게 여기 저격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는데 질문은 드릴게요. 사저정치가 현실화된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들이 전해지는 상황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을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뭐 윤 전 대통령 얘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이철우 지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김문수 전 장관도 장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통화를 했더니 잘해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해줬고 또 심지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관저에서 만났을 때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해달라면서 출마를 권유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쓰신 분이 이기인 최고이신 것 같은데 뭐 김진욱 대변인 먼저 여쭤볼까요? 예.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하나는 탄핵의 강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윤심의 강인데 윤심의 강이라는 게 지금 곧 사저정치 같은 거예요.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통화를 받았다. 격려를 받았다. 뭐 많은 말씀을 들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실제 그 효과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다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가서 또 한 말씀씩 듣고 와서 네. 그 말씀을 얘기를 하고. 바깥에 나와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사저정치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사저정치는 시작이 되었고 그런 것이 윤심의 강으로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 계속해서 흐를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하지만 건너야 할 강이다. 이렇게 그렇겠죠. 보시는군요. 이기인 최고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과거 발언을 쓰신 거죠? 윤 전 대통령의.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정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또 그분이 결국 대통령까지 올라가게 된 계기인 거잖아요. 저 말 때문에 알게 됐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 내지는 국민에게 충성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명징하게 줬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거듭났다고 좀 보는데 이제 너무나 변질되신 것 같아요. 네. 충성심만 모르겠어요. 보라, 정말 이렇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 전언이라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본인을 부정하는 말일 것이겠죠. 네. 전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충성한다라는 건 사실 이번 계엄 국면에서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정말 충성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계엄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우매한 판단을 한 것도 있지만 계엄에 대해서 계속 비호하고 잘못된 그 정보를 줬던 것이 김용현 장관과 그 측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충성을 잘 받아봐야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어떤 뜻을 왜곡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해찬 최고는 정치는 계속할 거다 이런 전망을 쓰신 걸까요? 네, 저는 뭐 탄핵당한 대통령이라 해도 정치적 발언을 할 자유가 있죠. 예. 그건 헌법에서 규정된 기본권이잖아요. 그리고 정치라는 게 꼭 출마해서 선거에 나가고 뭐 당선되고 낙선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라 네.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것도 정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사저로 옮겨서 어떤 식으로 행보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메시지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는 층도 있을 거고 또 비판하는 층도 있겠죠. 네. 그 모든 걸 감당하면서 가는 건 오롯이 정치인과 지도자의 선택이고 예. 다만 정치 참여 행위나 정치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터부시 되거나 뭐 그 자체가 비판받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한 공언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네. 또는 보수 진영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기용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그때마다 메시지가 달라지는데 전직 대통령이고 뭐 헌재에서 탄핵이 되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우리 사회의 원로 역할을 하면서 굵직한 고비마다 또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 내고 모든 보수진영 정치인들이 대구에 있는 사저 찾아가서 예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에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이 충성심이 중요하다는 발언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사람에 충성하라는 뜻이 아니라 네.
조직과 공당과 정부에 대한 애정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높은 직위에 차지하게 됐을 때 그 당내 갈등과 당정 갈등으로 당과 정부가 폭삭 망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최소한 본인이 속한 진영 그리고 본인이 몸담은 정당에 대한 애정과 충성심은 필요하다. 그 로열티가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자기 성찰적 조언이라고 생각해서 예. 그걸 또 너무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게 반박은 아닌데 네. 사실 저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건 이게 사저가 아니라 아직도 관저. 아직은 관저. 네. 네. 내일 내일 나갈 사저로 힘들거든요. 들어가니까. 지금 며칠 됐죠? 한 지금 7일째. 일주일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야박하게 너무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도 좀 너무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도 아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이전하겠다고 용산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빨리 나가라고 엄청 채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심지어 이틀 동안인가 호텔에서 숙박을 했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파면된 이후에 곧바로 이틀 만에 바로 관저를 퇴거를 했고요. 네. 그건 이제 파면당한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알고 있고 공감하기 때문에 넌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파면되지 않은 대통령인 것처럼 전환길 강사 부르고 윤상현 의원 부르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철우 경북구지사 불러서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의 말이 정치적 메시지로 나가지 않게끔 해달라라고 양해를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정치적 메시지가 나가는 근데 그 장소가 관저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일단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빨리 사저를 찾아가지고 나가고 네. 거기서부터 메시지를 내는 건 그 자유인데 관저에서. 네, 지난 전직 대통령한테 네. 빨리 나가라고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파면되지 않은 대통령인 것처럼 사람들 시켜가지고 뭐 주방장 시켜서 밥도 먹고 네. 이런 걸 한 게 과연 국민들이 온전한 정치적 메시지로 볼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는 있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면됐을 때 수년 동안 당무에 대해서 절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당무가 어떻고 누가 당대표가 됐고 메시지를 일절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가 출당 조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바로 납득하고 공감하고 아무 말 메시지 안 냈거든요. 예. 전 그래서 결국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가면서 뭔가 쇄신의 발판을 박근혜 대통령이 마련했다고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뭔가 충성심 얘기하고 네. 뭔가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 출마에 개입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내는 순간 국민의힘이 통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좀 우려가 되네요. 그 하필 또 그거잖아요. 뭐 물론 이철우 지사의 어떤 해석이긴 한데 배신감을 많이 느낀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시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름을 좀 이철우 지사가 얘기를 했어요. 뭐 대통령이 실제로 실명을 거론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필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한 날에 전해지다 보니까 이건 무슨 의도일까?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날짜까지야 염두에 뒀겠습니까? 이철우 지사가 본인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대통령을 예방한 날이니 그 날에 이런 대화가 오간 것이지. 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가 언제 출마하느냐 마느냐 그 전날에 일부러 이런 말을 전해야지 그거는 뭐 좀 너무 나간 예측인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는 네. 근데 이제 배신의 정치라는 굴레가 그래요. 배신했으면 또 그에 따른 책임과 비난과 이런 여러 가지 후폭풍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사실 참 억울한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이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받은 건 그리 많지 않아요. 원래 정치하는 집안이었고 네. 아버지 지역구 계승했고 근데 배신의 정치 한마디 들어서 10년을 고생했잖아요.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네. 경선 나올지도 불투명하고 예. 그에 비해 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만들어줬죠. 비대위원장 만들어줬죠. 유승민이 예를 들면 상속을 한 1,000만 원 받았으면 여기는 한 100억짜리 타워 팰리스 상속해 준 거예요. 근데 배신당한 거니까 예. 사실은 그 당한 대통령 입장에서나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전대 때 윤 대통령을 제일 잘 지킬 후보가 나다라고 해서 뽑았던 당원들이나 네. 지금 그때 저욕했던 분들이 유튜브에 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난리예요. 그래요. 이 말이 맞았다. 네. 한동훈이 저렇게 배신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마어마한 배신을 했으면 네. 무슨 말을 해도 충성심 논란이나 배신자 프레임이 따라붙는 건 정치인이 감수해야 되는 거고 예. 오늘도 뭐 때가 되면 윤통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네. 그냥 배신자인 거 다 아니까 아싸라게 배신의 길을 가라. 뭘 연락- 이제 와서 연락이냐. 연락도 하지 말아라. 연락해도 안 받을 거. 뭐 연락해도 받겠습니까? 네, 안 받을 것 같긴 하고. 김진욱 대변인 얘기 듣기 전에 저희가 네. 아까 전환길 강사 얘기가 잠깐 나와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전환길 강사가
그 언론사라고 전환길 뉴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제 관저를 다녀온 이후에 저렇게 사진까지 올려가지고 단독 보도를 했어요. 전환길 뉴스에서 저희가 가져온 건데 저기는 뭐 관저 앞에 있는 이제 정원인 것 같습니다. 주먹을 꼭 쥐는 사진이라던가 뭐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 이런 걸 공개를 했는데 이런 메시지를 했다고 해요. 윤 전 대통령이 전환길 강사에게 나는 감옥에 가고 죽어도 상관이 없지만 청년 세대들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청년 세대에게는 정말 미안해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어 놨고 가장 그 지금 이 순간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부분들이 청년들이신데 네. 이 청년들에게 미안해하는 감정은 정말 갖긴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더 잘 챙길 수 있었는데 챙기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감정이라면 네.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대표적인 청년들 중에 그 의대생들 있잖아요. 예. 예, 의대생들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0대 초반 대학교 1, 2학년 뭐 요 시기를 지금 1년을 넘게 그냥 생으로 날렸습니다. 그 이 사람들한테 미안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미안해하는 것은 그런 뭐 의대생들이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거리 집회에 나왔던 청년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 지금 연금 개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연금 하루에 개혁이 안 되면은 하루에 이자만 수백억씩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연금 개혁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했을 때 마지막에 총선 전에 통과시키자고 21대에서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네. 그거 마지막에 그거 안 된다고 통과 못 시키게 막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계속 앞으로는 앞에서는 청년들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네.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본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앞에 청년을 앞세우는 것, 이제 이건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을 세 분께 드리고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내일 오후 5시에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서 원래 살던 곳으로 좀 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청와대 떠날 때 보면 뭐 청와대가 또 공개된 이제 오픈된 야외 공간이다 보니까 직원들이랑 인사를 하면서 나오고 또 이제 사저 앞에는 친박계 의원들이 도열해 있고 이런 모습이 연출이 좀 됐는데 내일도 윤 전 대통령이 좀 나오면서 뭐 지지자들한테 인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연출될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이 한남동 관저 앞이나 서초동 사저 앞에 모이겠다고 이미 서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정치인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그거는 또 민감한 대선 시기라 제가 예측이 잘 안 되는 왠지 부분입니다만 일부 경선 후보들은 가실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뭐 그건 본인들의 판단이고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이제 맞이하고 배웅하고 이러기 위해서 거리에 나온 시민들에게는 내려서 인사하지 않을까. 구속 취소가 되었을 때 그 서울구치소 앞 또는 한남동 관저 앞에 차에서 내려서 인사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국민들과의 어떤 교류나 소통은 있을 것 같고요. 사저로 가셔서는 뭐 빠른 시일 안에 단독 주택 형태의 새로운 사저를 물색하지 않겠습니까? 그 반려견들, 반려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주택이라 경호가 좀 또 쉽진 않으니까요.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형사 재판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정치적 메시지가 저는 구체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국면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을 주저하시지는 또 않을 것 같아요. 네. 가서도 좀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 뭐 그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예. 굵직굵직한 어떤 승부처나 대목마다 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뭐 관저를 떠나는 와중에 지지자들에게 막 내려서 인사하는 모습, 아니 메시지 계속 내고 이런 거는 대선 국면에서 조금 고맙죠. 좋다고 보시는 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내일 뭐 그 앞에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분들한테 인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 일반 국민들한테도 인사는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이 취소돼서 나왔을 때처럼 이런 거, 예. 어퍼컷. 미니 어퍼컷 같은 거. 그러니까 예. 어퍼컷까지는 아니지만 뿌띠 어퍼컷?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게 어떻게 어퍼컷입니까? 아, 어퍼컷을 이제 그래서- 올리려다 그래서 이제 뿌띠라고 저 뿌띠. 예.
아니, 하여튼 뭐 하여튼 예쁜- 주목을 줬다. 네. 그냥 주목을 줬다 정도로 제가 줬다. 불끈 네. 줬다. 네, 그 정도 순화해 드릴게요. 진행자보다 더 공정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죄송해요. 모습이 정말 나온다면 네.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실망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저에서 내일이면 8일 차 만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것도 용인하고 참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더 큰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본인이 정치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다 진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1차적인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라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 필요하다. 그리고 내일 반성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셔야 네. 본인 지지층만 보지 마셔라. 그 지지층이 평생 같이 갈 것 같지만 네. 어느 순간 그분들도 떠난다. 그렇다면 전체 국민 그리고 지금 계속 뭐 20대 대통령이라고 쓰시는데 네. 그 20대 대통령은 어느 한 지지층만을 위한 대통령직위는 아니었다. 네. 전체 국민을 위한 직위였다면 전체 국민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 이런 부분들도 내일은 꼭 좀 표현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긴 최고는 뭐 저는 거기까지 바라지는 않고요. 네. 그렇게 할 분도 아니라고 좀 믿고 네. 사실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이 이철우 지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당원표를 이끌어 모으려고 자기 장사하는 것 같은데 이 대선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국민의힘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계기는 내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에 가면서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말라. 난 이 사저에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앞으로 자연인으로서 그냥 뭐 재판 받으면서 열심히 살겠다라는 정도로만 그렇게 손절을 해줘야 국민의힘도 더 이상 자기 장사 안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좀 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기를 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이동을 하니까 내일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